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난 8월 9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딱 26일째입니다. 4주 가까운 시간 동안에 조국 이슈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썰전에서는 이 조국 이슈를 통해서 드러난 전국의 흐름을 조금 큰 관점에서 짚어보려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입니다.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신 대로 저희는 마이웨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으면 각각의 주체별로 이제 마이웨이를 붙였습니다. 청와대, 정치권, 검찰, 그리고 국민, 시민단체 이렇게 다 붙여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반대 여론이 좀 만만치 않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수 있고요.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을 봤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한 30여 분 전에 국회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잠시 속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이웨이 각각의 주체들의 마이웨이 속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국회의 도리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 간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점, 대통령 귀국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합의한 배경, 전격적인 결과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진짜로 이 정치가 생물이다 하는 걸 절감케 하는 지금 대목이네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사실은 지금 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을 밀어붙이는 청와대 여권, 그다음에 또 왜 청문회도 안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는 반발 여론에 부딪히는 야권, 이게 다 같이 말하자면 타협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어쨌건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처럼 생산적 정치,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좀 만들어낸 측면이라는 점에서 일단 평가를 하는데 그걸 한꺼풀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각각 다 지금 시간을 갖고 이 청문회까지 가서 여론 숙성을 기다리는 게 별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 이거로 여론이 조금 호전됐다는 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밑바닥 기류에서 계속 좀 강경 기류를 밀어붙여도 손해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한 번 더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물이 맞는 게 생물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6일 하루 아마 단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이건 뭐냐면 개문발차거든요. 일단 문을 열어놓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6일 날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법적 요건에 따르면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 5일 전에 송달했는데 이건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증인이 나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바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법사위 간사끼리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속력 제로인.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증인 없이 조금 전에 나온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증인 가족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좀 속보를 띄운 언론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이걸 관찰을 시키면서 그냥 6일 단발 청문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가. 아마
오늘 내일 또 줄다 이렇게 계속 될 것이다. 네.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6일 아침을 맞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그 정치적 상상력의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 여권에서도 이런 강경 기류를 조금 그 누그러뜨린 그래서 뭐 자 6일 하루 그 청문회 받아들이자 하는 저 결정에 저는 바른미래당의 강경 자세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조금 타협을 한번 해보자는 내부 기류가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그 중진 연석회의에서 저 당의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그래도 청문회 해야 안 되냐 하는 여론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섰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인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대표가 앞으로 말은 청문회 없다 그러면서 아주 그 국정조사하고 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좀 이따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는 득책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오늘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가 기사화된 게 있어요. 네. 청문회는 여는 게 좋다라고 하는 물론 익명의 관계자였지만 그런 보도가 이제 오전을 장식을 했고 혹시 이제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점치는 이야기 이제 그다음에 따라붙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하게 사인 교환이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일정하게 사인 교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인은 당연히 민주당과의 사인 교환이 되겠는데 만약에 그 결과로서 조금 전에 어떤 그 타협까지 이루어졌다면 청와대는 왜 그러면 이런 기류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동관 소속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론의 흐름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절차를 밟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라고 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수도 근데 있는 거죠. 지난 이틀 동안에 국민들은요, 그 민주당이 주최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각각의 2개의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증인이 참 필요하구나, 혹은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해야지 그 증언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앞뒤를 다 재볼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증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오늘이 9월 4일이고 그 청문회가 6일이면 이틀 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법상 증인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의결서는 5일 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대해서 강제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각 당, 두 당이 증인에 대해서 그 부르는데 강제성을 갖는 부분 여부가 지금 명확치 않은데 이걸 저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것이 어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 뉴스룸 2부에 그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 그 어머니와 부인과 딸의 증인을 양보할 때 왜 양보했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어떤 반박에 대해서 그거를 능가하는, 그거를 뭐 충분히 뭐 상쇄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서 증인 문제에 있어서 그 강제성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서로 양당의 증인 문제를 협의하는 선의 수준이 상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어떤 핵심이 아닐까요? 그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합의의 물밑 합의의 내용을 다 저희가 아직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나 이 정도 합의가 됐으면 백지 상태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기존에 이제 협상을 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자발적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죠? 설득해서. 그거는 이제 후보자와도 저 상당히 얘기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그 지금 동생 같은 경우 출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한 그 이를테면 장영표 교수나 뭐 우리 노한준 교수나 이런 분들 부산대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그 약간 공직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권유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또 더구나 그 검찰 수사와도 네.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은 뭐 그것도 이제 와서 더 이걸 갖고 무슨 뭐 백지 청문회하거나 맹탕 청문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국민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합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개인적으로. 이제 뭐 네. 이 자리에서는 점치기밖에 안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 한계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의 어떤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그러니까 대략적인 합의가 그 있었기 때문에 6일 개최로 갔을 가능성. 네.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이제 디테일한 어떤 조율을 법사위 간사한테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 뭔가 큰 틀에서의 합의의 선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어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정도 어차피 모친 배우자 딸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기 입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그걸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 정도의 선에서 만약에 합의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로 백지 상태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개최 합의가 또 어떻게 될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생물이 생물 복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일단 뭐 근데, 이 두 갈래 가능성 모두 열어내는 그거는 근데 예. 저는 조금 우리가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거는 또 조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아마 국회 해산하라는 청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못하리라고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어제 사실은 우리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 예. 제가 사실은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이거 제가 혹시 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결과가 될까 봐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쪽 내부 기류에 자유한국당에 뭔가 지금 터뜨릴 게 한 건 크게 있다는 식의 얘기가 자꾸 흘러다니니까 뭔가 그런 걸 암시한 제가 그저께도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저 기자들이 그게 뭔가를 열심히 취재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뭔가를 하여튼 하나 갖고 있다고 자기네가 회심의 카드랄까요? 히든 카드랄까? 그래서 과연 그런 진짜 무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증인 나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를테면 요청을 해서 마지막이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깜짝 쇼가 과연 있는 건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그럼 되네요. 말 그대로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켜보자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항상 근데 조금 전에 또 했던 6일을 보면은요. 6일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한 시한이 6일이었습니다. 결국 6일에 맞춰서 6일을 했다는 것은 그 청문회 결과, 청문회 여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면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임명의 명분을 청와대로서는 획득하는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일 이제 하루 단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고 또 하나의 99%의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보다는 채택 안 될 가능성이 99%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청문회라고 하는 게 통과 의례가 되고 이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차피 이제 6일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몇 시라고 이거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떤 몇 시까지가 지금 지정이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12시, 6일이 넘어가는 게 12시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겠죠.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바로 다음 이제 주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에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크게 어떤 마찰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건상으로는 그럼 자정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아주 실무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운영의 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일 하루 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죠. 뭐냐면 이틀 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차수 얘기하다 변경해서. 보니까 그렇죠. 차수 변경 의결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6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형식 요건상 6일까지 보내달라 그랬으니 거기 맞춘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에 자기 혼자 독백하는 지금 뭐 그냥 저희가 지금 셀프 청문회라고 붙인 조 후보자의 간담회도 지금 11시간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길어지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양당 간에 합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런 정신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엔 못할 것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한번 그럼 끝장 저 청문회 해봐라 라고 동의하고 싶어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죠. 제로니까 이건 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 하이라이트를 보실 때 저희가 각각의 주체별로 마이웨이라는 걸 했는데 이 마이웨이를 걸으면서도 항상 주목했을 것이 바로 국민의 여론의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국 후보자가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한테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그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라이브 썰전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그 관련해서 그 간담회 이후에 시점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숫자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오차치는 있지만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찬성은 46%, 그다음 임명 반대는 51%. 이전 조사보다 그러니까 간격이 이게 좁혀졌어요. 원래 이게 비교하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여론조사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한데 걸어 모아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금기 사항이고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의뢰처는 다르지만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가 같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월 28일 그 조사 때는 반대가 54.5, 찬성이 39.2 나왔는데, 네. 그다음에 이틀 뒤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찬성이 42.3으로 좀 올라갔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46.1로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면 쭉 빠졌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빠졌다가 쭉 뭔가 다시 어떤 되돌아오면서 임명 찬성 쪽으로 돌아가는 여론 추이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나온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하고 거의 지금 근접해 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분석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같은 경우는 거의 이반 현상이 해소가 되어버렸다.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그다음에 지금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는 양상이 네. 이 여론조사 데이터로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일단 1차 분석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만약 이 여론조사를 보는 그 조국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분들은 51대 46이라면은 이게 분명히 오차 범위에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임명 찬성 쪽이 반대랑 거의 비슷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에 따라 의사 표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들은 이제 찬성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조국 이제 후보자 해명을 들은 사람은 그렇죠. 더 찬성 쪽으로 네, 기울었고. 그리고 아닌 분들은 반대가 60%다 여전히. 근데 네. 뭐 냉정히 얘기하면 안 본 분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많이 시청률이 예, 높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쭉 54, 54, 51 이 반대가 조금 이제 누그러지고 찬성은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지적한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근접한, 예. 이거는 자기네 지지층은 지금 최대한 하여튼 결집하고 올렸다. 그래서 아마 여권도 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뭐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이제 얘기를 예. 했겠죠. 많은 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제가 뭐 추세를 뭐 과학적인 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거기 숨어 있는 의미를 또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번엔 샘플이 500명밖에 안 돼요. 보통 네. 그 앞에 여론조사할 때 되게 1000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500명이라는 건 뭐냐면 한두 명이 1, 2절리 왔다 갔다 하면 확 바뀝니다. 네. 하는 걸 첫째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예.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요 근래에 지금 이제 뭐 팬덤 정치라고 지금 저희가 규정을 했지만은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동원하는 이런 정치에 말하자면 그런 정치 속에서 진짜 준거가 되는 집단을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뭐냐? 지역적으로는 서울이에요. 근데 아직도 57%.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찬성 의견이 거의 지역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호남 지역만 60%로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네. 근데 이게 거의 여기도 50%, 40% 후반에서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그게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고. 표본치가 적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중도층에서는 거의 55% 정도가 아직 반대예요. 근데 무당층 62%가 아직도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말하자면 지지 집단 내부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하나 더 보탠다면은 사실은 미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여실히 위력이 입증이 됐지만은 이런 여론조사보다,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다 트럼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으로 거기서는 계속 이기는 거로 나왔었어요, 내부적으로. 그거를 바로 쿠슈너라는 그 사위가 네. 주도해가지고 이제 신임을 얻어 지금 이제 실세 역할을 또 하고 있죠. 물론 저기기도 하지만은. 부침은 있지만요. 물론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네.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지금 8월 18일부터 본격 의혹 제기가 시작이 돼서 최근까지 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버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네. 소통을 이제 량을 분석해서 해보면 77대 23이에요. 부정적인 의견이 77, 말하자면 긍정적인 여론이 23. 그거 언제 어느 날짜를 말씀하시는 최근에 거죠? 그러니까 최근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한 거죠. 8월 기간요? 18일부터 9월 3, 총 4일까지. 유입된 그렇죠. 데이터를 유입된 모든 총량했다는 얘기를 데이터의 말씀하시는 총량을 거군요. 분석해 보면 네. 사실은 이것이 더 민심의 소재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에, 더구나 이 작은 샘플을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제가 노상이 얘기하는 민심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과학적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두 염두에 가지만 두자는 말씀드릴게요.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 지금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틀 뒤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개최한다고 전제를 하고 놓고 본다면 아마 분기점은 그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여론이 다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를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는 우리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총량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변화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평면적인 양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만 좀 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강한 얘기하면서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또 역시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당대표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하고 있고 정상국가라면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정상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식의 연상을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상국가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 표현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게 과하다, 되게 격하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그 정권은 정상국가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될지 모르겠는데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데가 아베 정권도 지금 정상국가를 지향을 하죠. 일본이 교전할 수 있는 나라. 네. 근데 좀 그런 어떤 과한 표현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최대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예. 지지층을 최대한 어떤 이완되어 있었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결속력을 다지겠다라고 하는 정책 저희를 뭐라고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 본다면 정치의 기능이 그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수위 조절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중대 결심이 혹시 6일 날 청문회 여는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오늘 6일에 청문회 여는 것으로 어떤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중대 결심이 실행에 들어갈 뭐 여지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일단 근데 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결전의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뿐이지 무슨 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무슨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상 국가라는 표현은 뭐 글쎄 해석에 따라서는 뭐 아까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전이 가능한 나라 평화헌법 개정에서 정상 국가로 가자는 게 일본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꼭 그거를 뭐 우리가 북한만 염두에 둘 것은 아니나 네. 아마도 이제 국정 운영을 뭔가 변칙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규탄의 개념을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도 지금 뭐 사실 가려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지고 있지만 사실 거의 지금 금융위기 직전과 직전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큰 투자 소비 뭐 5대 지표가 제가 꼽을 것도 없이 수출 성장까지 더구나 양극화까지 아주 최악의 지표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뭐 남북 관계도 침체돼 있고 한일 갈등, 한미 지금 갈등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무리하게 조국 지키기에 나서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 국정 운영이냐 뭐 이 말을 저는 한 거라고 뭐 이해를 하나 좀 첨언을 하면 이거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한국당이 항상 나타나는 게 오버를 하다가 막말이 나오고 막말이 결국은 삐끗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만 환기시켜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하면서 호남 지역 여론을 얘기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성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상관성을 논하지 않고 그냥 별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장애 집회에서 광주 제1고 정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이 분은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 그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바로 그게 들어요. 뭐냐면 결국은 자충수고 자해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다가 결국은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책 미숙함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게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닌 저도 거예요. 뭐 동의해요. 왜냐하면 오버하다가 자충수 두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런데 좀 왕왕 있었죠 최근까지. 그런데 아까도 뭐 좀 저희가 얘기했지만 왜 정상국가 얘기가 나오느냐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또 환기시켜드리면은 지금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정권의 폭주처럼 보이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말로 오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곤란합니다. 하나만 짧게 더 중대 결심의 의원직 총사퇴는 빼시라. 왜 이 말씀을 제가 꼭 이건 충원으로 드리는 건데요. 의원직 총사퇴하시면 다 경찰 끌려가요. 패스트트랙 지금 고소고발된 사람이 58명이가 되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끌려가니까 아마 정치적 그건 안 하시는 상상력 게 좋을 거다.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그거 또 있지 않을까 한 거였지. 저희도 다 가능성 없다 그랬잖아요. 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특검도 있고 황교안 국조도 있는데. 당 대표의
그 정상국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아베 일본에 얘기했는데 일본은 보통 정상국가보다는 그 평화법 개정한 보통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는요. 네. 그리고 정상국가는 북한 쪽에 좀 지목 지시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주목을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봤던 것이 검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뭐 지난 한 8, 9일 전에는 1차 압수수색 어떻게 보면 또 그제 있었던 거는 그 압수수색 2라운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그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착수했고 결국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강제 수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데다 또 수사 가속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민 여론에 또 움직이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하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선입견 내지 어떤 그 예단의 어떤 여지를 또 검찰이 부여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그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면서 진짜 뭐가 있으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라고는 어떤 상식적 인식. 그 다음에 어떤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어디를 딱 했을 경우는 여기가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따라가면서 그 인식이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처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본이든 아니든 결국은 참전이다. 검찰은 참전이고 그것이 결국은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들어간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는 스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냐 압수수색 했으면 자료 분석 이런 거는 조용히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근데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스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뒤에 이제 압수수색은 계속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간 거라면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그 수사를 끝내서 명쾌하게 수사 결과를 그러니까 내놨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만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한 가지 그 어떤 개념의 오류랄까요? 저지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건 여권이 상당히 그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뭐 정치 검찰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저 적폐청산 수상할 때 야당들이 하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지금 그거는 최근에 이 검찰 수사나 법원 기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요새 압수수색 영장 잘 안 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검찰이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설사 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왜 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뭐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갈 건가요? 그렇다면 다 법원이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내줄 때는 그 법원의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요 요새는 굉장히 상세하게 논거와 저거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만 검찰이 그래서 참전이란 말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검찰은 지금 기왕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겠다. 그리고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왜 정치적으로 보복하느냐? 일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이 만약에 진짜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갖고도 더구나 그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계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 옷 벗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일정이 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만 이틀 후에 진행되는 것인데 그럼 이 시각 이후에 검찰은 오늘도 오전까지도 관련된 기업, 그 사모펀드 관련된 기업의 대표 관계자를 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그 전까지는 확정이 되기 전이었고 오리무중이었잖아요.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 시점부터는 검찰의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그냥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면 아니요, 저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조국 그 법무장관 임명에 이제 어쨌건 가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초침이 째깍째깍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임명되고 난 뒤에 수사하는 건 더 큰 부담이거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 부분에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 기틀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일 거고 실제로 저희 삼바 수사에서 이미 봤지만은 이 검찰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되게 아실 거예요. 별건 수사하듯이 증거인멸로 잡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해서 불게 만드는 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과거의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으로 가 계시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증거인멸을 하고 지금 간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분들 들어와서 만약에 구속당하면요. 그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정말 모르죠. 아무튼 검찰의 행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하나가 있다. 아마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조국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조국 후보자의 소명, 대국민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 덜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고인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도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제 뭐 이렇다고 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거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스토퍼라고 했는데 이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어졌다. 현실적으로 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정부 여당과 또 주요 야당 그리고 또 검찰의 어떤 발걸음을 계속 쫓아왔던 언론들은요. 우리 그 뉴스온 제작진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오늘 난 12시까지 봤더니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기사가 70만 건에 다달했습니다. 그걸 다 세셨어요. 어떻게 세셨어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검색 방법이 있었는데 기간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네, 네. 검색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까지도 각종 주요 언론들에서는 그 단독이라는 이름을 갈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은 오는 6일 인사청문회 때 그 합의된 증인이 나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검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틀이 있으면 좀 더 그 어떤 사실, 진실의 실체에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기대도 해보겠습니다.